책임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습 모듈 공동체 윤리 중에서 두 번째 강의 내용 책임의 의미입니다. 책임의 의미는 모든 결과는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는 식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거는 해리 트루먼 미국 33대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조금 있다가 사례로 이제 언급을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선택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혹은 주변 환경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다, 혹은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건 주인 의식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자세가 바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에 필요한 자세는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바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이제 컵에 반밖에 없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안 찼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이나 찼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 사람들의 태도가 정반대일 수가 있는 거죠. 물이 반밖에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물이 반이나 찼으면은 아직 이 정도면은 굉장히 충분한 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생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대부분 직장 생활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뭐든지 난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잘 할 수 있어.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해강 선생님의 도자기 만드는 사례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었죠. 우리 고려 청자 장인 재현에는 그분 사례를 하면서 우리 그 도자기 공장 주인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정 내로 찻잔을 만들어 줄 것을 수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된다. 여러분들이 사례에서 토론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사람도 있고, 혹은 기간을 늘려달라거나 개수를 줄여달라거나 이렇게 요청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는 이미 공장 사장이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뀌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 해강 선생은 본인이 위치가 그렇게 계약까지 함부로 얘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열정과 긍정적인 태도를 한 결과 달성할 수가 있었다. 그만큼 또 실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가 아닐 경우에는 일정도 짧고 개수도 많고 상황, 여건도 열악한 여건에서 굉장히 하기가 힘들다, 그런 쉽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도저히 이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그런 직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나
혹은 판사님이나 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문제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주는, 혹은 잘못된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비판적인 시각이 발달해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고 도움을 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100% 하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물론 고생은 되겠죠. 항상 그러한 결과에 대한 보상이 있고,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회사에서 보면은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불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 무슨 일을 시키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주변의 다른 동료라든가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고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사람한테 일이 주어지겠죠. 중요한 일일수록 그런 사람한테 갈 거고, 중요한 일을 해결할수록 그 사람들은 점점 인정을 받고 승진을 남들보다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런 일을 좀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하면은 그건 우리 개발 비용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해가지고 하기가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신감도 없고 책임감이 없고, 그거 해서 우리가 안 해도 못 다른 사람이 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항상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죠.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의 인생을 살면서, 기왕의 회사에서 직업이 들어서 살면서 항상 인정받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책임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례나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책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교재나 이런 데는 없는 얘기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은 내용인데,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일을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고자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마치 그 잘못된 게 내 잘못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것도 내 잘못인 것처럼 책임을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잘못에 대한 것은 객관적으로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세가 긍정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일에 맡은 직무에 임하는 자세를 필요한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례를 한번 아까 잠깐 언급했었지만,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그 책임감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고, 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자기가 사인하는 서명하는 모든 서류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생각으로 다 이 서명을 하고 일을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항상 결제하면서 서명하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각국의 유명한 대통령이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아요. 해리 트루먼처럼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항상 핑계를 댑니다. 국회가 결정을 안 해줘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결코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됐건 어떻게 발생했건 내가 주인이 돼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게 책임 있는 사람이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핑계댈 것은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다른 국회나 야당이나 이전의 대통령이나 그 사람들이 모두 잘못돼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내가 해결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현재의 문제가 이전 대통령이나 뭐 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데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핑계를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이 돼서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보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봅시다. 전에 제가 사례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케이블 모뎀을 최초로 상용화시켜서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적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 케이블 모뎀 팀이 6명으로 이루어졌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분 없이 한 팀이 혼연일치가 돼서 그렇게 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초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러한 쾌거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팀워크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 거기 구성원들의 책임감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 그리고 이게 회사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이해가 부족했어요. 과연 그런 시대가 오는 건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래서 개발 인력도 부족했고 거기에 개발비도 부족하고 항상 시간도 쫓기고 개발비가 부족하니까 이거 매번 우리가 제품을 테스트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20대 장비를 싣고 이게 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정도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번 갈 때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부 다 책임감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하나 다 최선을 다해서 납땜도 소프트웨어도 전부 다 앉아서 납땜 같이 하드웨어가 해야 될 일들을 같이 했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배우면 알겠지만 회사에서 개발을 할 때 전자 제품이나 시스템을 개발할 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항상 서로 많이 싸웁니다. 이거는 하드웨어 잘못이야, 이거는 소프트웨어 잘못이야.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서로 상대방 잘못이라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낭비가 많이 소요가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사례로 얘기한 것처럼 한 팀에서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분 없이 서로 상대방 문제도 내가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결과를 이룩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책임감에 대한 그런 사례고, 또 한 가지 이 무책임한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도 전에 제가 사례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구청의 건물에 설계도면을 띄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민원 창구에서 설계도면이 그 집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건축가 가서 띄워보세요. 건축가 갔더니 건축가에는 그 설계도면이 있다. 그 처음에 민원 창구 담당자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필요한 것을 정성껏 찾아봤으면 다 찾을 수가 있었을 텐데 대충 그냥 보고서 없다고 얘기를 해고서 딴 데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사례는 부천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향후 공무원 시험 보겠다 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가 있고, 뭐 평생 직장이 보장되고 안정된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공무원 연금도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무원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해서 요즘은 뭐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공무원도 많이 갑니다. 근데 공무원의 업무라는 것이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한들 그것에 대해서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죠. 일이 많거나 적거나 매달 근무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열심히 한 만큼 뭐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내가 편하게 있는 것이 그게 더 유리하죠.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앉아서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저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업무의 반을 거기에 쏟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그런 무책임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이나 정부 규모를 축소해서 효율적으로 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이건 코로나 때문에 점점 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도 늘어나고. 근데 그만큼 공무원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사례도 보고 책임감이 있는 사례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진짜 보람있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들어서 갖춰야 될 자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